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모의고사는 1회차부터 7회차까지로 진행이 되어 원데이부터 7대1까지다 라고 하고요. 한 회차당 성인간호학 문제가 70문제씩 제공이 되고 있죠. 이 70문제에서 버릴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한 내용 반영하고 또 여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뭘까 분석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버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 번씩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더불어 모의고사와 함께 해설집에도 왜 이게 정답이 되고 정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꼼꼼히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풀어볼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 최근 5개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겠다. 요것만큼은 꼭 가져가셔야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아직 숙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숙지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니다.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4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소양증 완화를 위한 간호, 소양증이다 라고 하면 심하게 가려운 증상이요. 긁고 싶은 증상 이런 것들을 소양증이라고 하죠. 이 소양증은 어떤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도 소양증이 있고요. 천포창이 있어도 소양증이 있고요. 수두가 있어도 홍역이 있어도 또 간성 혼수로 황달이 있어도 소양증이 호소가 되죠.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소양증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소양증 완화 간호는 첫 번째 병실의 온도는 서늘하게 한다예요. 병실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는 이유는 뭐다? 병실의 온도가 높아지면 땀이 나겠죠? 땀이 나면 피부가 가렵죠. 그래서 땀이 나지 않도록 병실의 온도는 서늘하게 또는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환자의 옷은 어떻게?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헐렁하고 통기가 잘 되고 땀의 흡수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겠다예요. 또 거칠거칠한 옷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모직 옷은 안 입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환자가 목욕을 할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이용했을 때 소양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소양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전분 목욕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긁고 싶은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긁고 싶으면 긁을 수 있잖아. 근데 긁어서 생기는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은 짧게 잘라주세요. 필요하다면 저녁에 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또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 너무 자극적인 음식 주지 마세요. 정서적 자극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소양증 완화 간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간호 중재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너무 가려워요 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투약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친 모증류의 의료를 피한다. 맞죠? 거친 모증류는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운 감각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실내 온도는 낮게 유지한다. 시원하게 또는 서늘하게 유지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해주고요.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하죠. 그래서 알코올 섭취 안 되고요. 알코올 섭취는 또한 정서적 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아니,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필요시에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럼 피부질환을 좀 보시면요. 피부질환인 감염성 피부질환과 면역성 피부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염성 피부질환이다 라고 하면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을 얘기할 수 있고 면역성 피부질환이다 라고 하면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포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수 포진이다 라고 하면 심플 헤르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 포진은 작은 수포가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포진일 때는 피부의 병변을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70% 알코올을 이용해서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고 잦은 손 씻기를 시행해서 전파를 예방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또한 전염력 상태가 있을 때는 직접 접촉을 피해주고 급성계 냉스포를 적용해서 소양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좋겠다입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해요. 다른 말로 수두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환자에게 발생하냐?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자에게 발생합니다. 그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자는 누구냐? 노인이나 악성종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장기이식이나 골수이식 등 면역결핍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이다예요. 대상포진의 특징은 뭐냐면 신경절을 따라 선형으로 배열된 수포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포진의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상포진에서 발생하는 신경 통증을 감소시키고 경과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쓸 수가 있고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치유를 촉진해 줄 수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다라고 하면 아시클로버, 조비락스 얘기하는 거고요.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서 소양감을 완화시켜줍니다. 스포를 제공해줘요. 아까 단순 포진에서는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하자라고 했는데 대상포진에서는 발호용액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포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요. 손 씻게 하는 거, 조이는 옷 입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역성 피부염, 면역성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 면역성 피부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첨포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과 첨포장의 차이는 뭐냐? 첨포장이라고 하는 아이는 만성 수포성 질환으로 자가 항체를 가지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다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알레르기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습진, 음식에 대한 심한 알러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소양증 완화 간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간호중재에서 치료 목적은 뭐냐? 소양증의 조절과 2차 감염 예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하고 잦은 비누 사용이나 때를 미는 작은 아니고요. 잦은 비누 사용이나 때를 미는 행위는 안 하시면 좋겠다. 목욕 직후 보습제를 도포해서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자.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거나 국소 면역조절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방 안의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의복은 느슨하게 착용하고 손톱은 짧게 깎아서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해주고 집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인을 제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진먼지, 진드기나 음식 등을 조심하여 주시고 자극 물질들,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다입니다. 악화 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시고요. 증상과 경과에 따른 시기를 제한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유나 계란, 땅콩, 생선 이런 것들에게 알러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런 음식은 제한하시면 좋겠다입니다.